영화음악을 통해서 우리나라 영화사를 돌아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작업입니다. 많은 분이 우리나라 영화음악을 은행나무 침대 이전과 이후로 나누곤 합니다. 이때부터 영화음악이 창작의 영역임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첫 번째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이미 이제 그 은행나무 침대가 개봉할 시점이라면 그 전전이 그 영화를 준비했던 세대의 출발선인데 이미 이제 저보다 선배님들이죠. 하지만 대개 30대에 어떤 막 혈기왕성하고 아이디어가 풍부하신 그런 분들이 이제 연출로 데뷔 준비를 하는 시점이었는데 그것이 아마 94년부터 시작이 돼서 96년에 특히 이제 강재규 감독, 홍상수 감독님들이 이제 데뷔를 하게 되고 한국 영화 자체가 바뀌었어요, 사실은. 뭔가 젊은 감각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도를 과감하게 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소위 뭐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시도도 94년도에 처음 이루어졌었고 은행나무 침대 때도 좀 과감하게 도용이 됐었고 또 그 당시에 공통적으로 사운드 작업은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다들 해외에서 작업하는 게 또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화 자체의 변화 속에서 저라는 인물이 뭐 작품을 떠나가지고 저는 또 저대로 젊은 에너지로 나는 이렇게 영화음악을 해야지라는 그 개념이 스스로가 이제 아마 언더스코링에 대한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주제와 그 다음에 서브 주제 모든 그런 언더스코링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보여져야만 영화음악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영화음악의 본질은 그 영화를 빛나게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만 동시에 영화음악의 스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장면과의 싱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영화의 본질인 영화음악의 본질을 할 수 있는 그 음악 자체에 또 갖고 있는 기능적인 힘 그런 것들을 의식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접근이 그 당시에 또 제가 너무 운이 좋아서 그런 좋은 작품을 또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게 좀 구현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국악기와 오케스트라의 어떤 만남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소리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뭔가 신선함으로 다가왔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은행나무 침대와 같은 작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도 선구자였던 많은 천재 영화음악가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많은 영화의 수만큼이나 영화음악은 있어 왔고 그 영화음악을 담당하셨던 분들은 초창기 한국 영화사부터 지금까지 당연히 계시니까 은행나무 침대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계셨겠죠. 뭐 워낙 유명하신 분 가운데는 김수철 가수 그분이 사실은 이제 국악을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신 분이고 또 임권택 감독님의 서편제 같은 영화에서 음악을 담당하시기도 하셨고 또 뭐 한국 사람들 계속해서 디지털 복원한다고 하는 그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애니메이션인 로버트 태권브이의 음악을 담당하셨던 최창건 음악 감독님 같은 분들도 계시고요. 그 조금 더 시대를 조금 더 뒤쪽으로 가보면 영상시대라고 해서 한국 영화계의 최초의 그 동인 활동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과 함께 이장호 감독님이라든지 하길종 감독님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 김호성 감독님 이런 분들과 같이 작업하셨던 음악 감독님들 정성조 음악 감독님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 한 50년대에 한국 영화계 거장이셨던 신상옥 감독님과 같이 작업하셨던 정윤주라고 하는 음악 감독님도 계신데 사실 이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자료들이 워낙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은 이분이 국악기와 관현악을 동시 편성을 해서 음악을 만들었다라는 기록까지도 있을 정도로 그 시대에 50년대에 이미 한국에서도 헐리우드의 그 고전기에 해당되는 그런 관현악 편성 음악 영화 음악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겠구나라는 짐작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뭐 40년대로 또 넘어가면 또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아쉽게도 한국 영화사 또는 한국 영화 음악사, 음악 영화사의 이 아카이브가 워낙 이제 좀 많은 한국
사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좀 많이 텅 비어 있어서 그런 자료들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굉장히 젊은 연구자들이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연구들, 자료들이 좀 더 많이 좀 분석이 되고 연구가 되고 좀 발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운드트랙 앨범을 냈을 때도 그냥 뮤직 바이가 아니라 오리지널 스코어 바이 이동준이라고 이제 표기를 한 이유도 예, 영화음악의 방향은 그냥 음악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영화의 오리지널 작곡된 음악이라는 게 나한테 너무 소중한 가치였기 때문에 그 오리지널 스코어에 대한 가치를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음악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오리지널 스코어라고 표현을 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은행나무 침대를 통해서 어쩌면 영화음악의 가치가 재조명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인 영화음악이 비로소 인정받게 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영화음악은 얼마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한국 영화가 되게 인정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 따로따로가 아니라 저는 동시에 다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미 꽤 음악만큼 뭐 빨리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장르가 되게 드물 정도로 제일 빠르잖아요. 그러니 사실 전 세계 많은 매니아들이 난 있는 걸 확인을 했고 한국 영화만 꽤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있는데, 이제 뭐 근데 그것들은 언젠가 이게 우리가 뭐 공연을 하거나 어떤 기회가 있다면 또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이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 한국 영화음악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지점은. 한류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널리 이렇게 퍼진 건 맞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저도 최근에 그 독일에 갔었는데 와 놀랄 정도로 이 한국 음악을 많이 듣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음악의 예술적 수준이 높아졌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한국 영화를 많이 본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준이 높아졌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가 이제 산업이 커지고 또 세계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받는 거는 맞는데 음악적인 측면이나 뭐 질적인 측면을 봤을 경우에는 결코 크게 뭐 성장하지만은 않았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너무 그 상업화돼 있고 대중화되어 있고 획일적이어서 조금 더 다양하고 또 완성도 높고 좀 더 독창적인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와주고 또 그런 작품을 만들려고 하고 또 만들었으면 그런 작품들을 또 많이 가치를 인정해주고 이런 문화가 좀 생겨야지 저희들이 힘들지만 돈을 잘 벌지 못하더라도 좀 좋은 작품 그리고 오랫동안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을 힘들더라도 만들면 훨씬 더 보람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제 모두의 꿈인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서 그게 뭐 크든 작든 간에 외국의 어떤 감독님들이랑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본다는 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사실 되게 기대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한편으로는 사실 자라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문화를 얼마나 내가 이해할 준비가 돼 있는가 그거는 사실 좀 숙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느낌과 그들이 얘기하는 느낌이 추상적인 단어로서는 같은 것 같았는데 사실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가 이제 가장 숙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